반대하는 박근혜 지지자들도 서울 어느 곳에 모여서 강력하게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모임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예, 1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소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소위 관제 데모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위한 그 활동들에 참가했었던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김기춘이 그런 짓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춘이 구속됐는데요. 김기춘이 있을 때부터 기획한 단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까짓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구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망치부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를 구하기 위한 관제 데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촛불들 우리 촛불들은 어때요? 돈 한 푼 안 받고 밥 한 끼 안 얻어 먹어도 자기 돈 내고 참여하는, 뭐 돈 받고 참가하는 촛불이 아니라 돈 내고 참가하는 촛불이죠. 자, 지금 이 시간 강남에서 특검을 향해서 응원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고요. 예, 저는 이제 이곳 광화문에서 그 본대가 올 때까지 사전에 이렇게 그 사전 길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자를 하나 쓰고 나왔는데요. 털모자는요, 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거 남로당 군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요? 남로당 군책이요. 그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방송 안 보시나봐요. 가끔 봐요. 네. 네. 제가 이 모자를 쓰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기 공산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이 모자는 2006년에 광주에 우리 고 김근태 의원님을 모시고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김근태 의원님을 막 촬영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모자를 하나 씌워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광주 2006년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팔았던 기념품이었나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년 된 12년째 되는 모자라는 거. 예, 우리 망치부인은 보통 10년은 돼야 내 것이다 라고 하고 10년 미만 내 것이 아니야. 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예,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공비모자 아니야? 이 모자를 가지고 공비모자라는 건 그 광주항쟁을 공산당의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들을 조직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hun적 정치를 또 여기서 저러실까? 자, 김영일 장관이 그 박정희를 복직시킨 걸 반대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뭐요? 김영일 그때 그 군 장관이 박정희를 그때 복직시킨 거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줘?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 결국에는 박정희가 남로당 군책이었는데 폐지되고 들어와서 뭐 직접으로 따지면 박근혜도 박재욱도 그렇고 다 저거잖아요. 연장제 때문에. 저는요, 기본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됐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박정희가 소위 이제 1960년 4.19 혁명을 뒤집고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이 박정희가 남로당 군책으로서 남로당의 명단을 넘겨주고 자신의 사형 선고를 피해갔던 아주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방송을 유튜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만 이렇게 들이대면 내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네. 예,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곳 광화문 지금 황교안은 자기가 대통령 된 것 마냥 여기서 저래야 될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 피해자들이 다시
아, 그래요? 아, 조금만 좀 멀리 가거나 좀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양심소들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제가 미리 여기서 방송한다고 얘기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런저런 방해들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망치부인 누구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콘이잖아요. 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 신조로 살고 있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첫째, 제일 지금 지금 여러분 바람의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자, 지금 가장 이제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이 망치부인이 안희정 지사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혹시 망치부인이 안희정 지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쉴드 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거는 저의 뜻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는 망치부인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던져주시죠. 네, 우리 불안정치 스피커 방향만 좀 바꿔주시면 좋겠구나. 또 이쪽으로 대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아이돌 팬즈라듯이, 아니 왜 쟤는 내가 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장소를 옮길게요. 너무 저 사람 떠들어가지고, 예, 너무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기서. 바로 앞으로 떠들어대니까. 등만 돌려도 좀 조용하구나. 근데 저쪽에도 뭔가 집회를 할 분위기인데? 아니, 다 갔잖아, 또. 조금 아까 뭐 했나 본데, 사전에? 국민의당. 국민의당하고 주황색하고 뭔가 하더니 다 갔네. 사전 집회 끝났나봐. 그거 뭔가, 가만있어봐, 아니, 근데 지금 저 끝난 건가? 사진 찍고 헤어졌어요. 끝났어? 근데 지금 저 가면 저기 또 국민의당 사람들이 알아서 갈 것 같아. 여기만 돼도 조용하네.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네, 여전히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세종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 예,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이쪽으로 좀 터줄래. 여기 사람들이 안 보여. 네. 지금 망치부인은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를 찾아오시면, 여기 개성공단, 예, 개성공단에서 파는, 물품, 앞에 오시면 망치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오늘 내복바지 90호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요? 네. 지난번에 저 샀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저번주에 상가집이 세수도 있어요. 95 맞아요? 95밖에 없대요? 아, 됐어요. 그럼 이거 5,000원 이거 좀 줘. 네. 저번에도 싸셨던 거.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개성공단. 아니, 이게 저 내복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예. 아, 이 내복이 아주 이게 좋더라고요. 그, 저기, 뭐지? 비싼 제가 등산 내복을 입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따뜻해요. 예. 근데 좀, 가끔 화상을 입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사진 찍으세요. 가까이 오셔서. 네, 자, 이리 오세요. 네. 자, 옆에 쓰셔서, 제가 눌러드릴까요? 제가 또 셀카 여왕이에요. 얼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지금 이렇게 개성공단, 예, 개성공단 물건 앞에 사진 찍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자, 내가 찍어줄까요? 네.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예. 자, 네,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예,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냐 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문재인을 까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안희정을 무조건 까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까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이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무슨 이제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남편감을 고른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사장으로서, 예, 우리가 어느 기업의 CEO로서 우리가 지금 뽑으려는 사람은 일꾼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 직원을 뽑는 마음으로 뽑아야 되는 거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장이다. 예,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장석에 앉는 주인이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뽑는 대통령들은 결국은 이 차량 운전사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 이 사장님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걸 똑바로 알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운전 기사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뽑는 그 대통령 후보가 사장보다 높은 회장님인 것처럼, 회장님한테 우리가 운전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친구들도 반장 선거를 할 텐데, 반장이 막 무슨 골목 대장이라서 그 반장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반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거,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의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이 다를 때 이거를 잘 서로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게 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장님이 가라는 대로 운전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만날 때 뭐 문님, 안님, 이님 막 이러면서 이구 다니면 안 된다. 그럼 버르장머리가 나빠져요. 예, 대한민국 국민은 뭘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이 더 높아요? 국민이 더 높아요? 국민이 더 높다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들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언론에게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언론은 이번에 정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더욱더 잘하라고. 그게 민주주의다.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들을 감시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자리가요. 저 예, 청와대가 성격이 오후 3시 반에는 6대 긴급회란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동지들께서는 자리를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동지들 여기 무대를 바라보시고 있어요. 왼쪽으로 줄을 쳐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행진을 마치고 행진을 마치고 이곳 세종동상 앞으로 저기서 우리 사드 김천 성주 주민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드도 왔어. 지금 행진을 마치고 벌써 온 거예요? 네, 방금 이런 지나갔어요. 아, 근데 강남에 있을 때. 강남에서 온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 후보별로 막 이렇게 무조건 지지해주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건 만약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답변 듣고 또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바른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다. 현재 지금 1, 2위가 문재인 안희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유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의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뒤에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되는 거다. 그쵸? 예. 그래서 막 택시기사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저 청와대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풍수지리적으로 저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자리래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저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린대. 저 자리가. 그래서 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옛날부터 임금님들이 이 경복궁에 살 때 별로 안 좋았잖아. 경복궁 시대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의 문제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대통령을 하고 끝냈을 때 그때 가서 안아주고 그때 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여기서 사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본집회는 아니고 일종의 사전 집회인데 6대 긴급현안 해결 촉구 무슨 대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사드 반대 이제 이러면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따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망치 부인이 오늘 따로 나와가지고 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시지? 3시 20분. 자, 일단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박근혜와 황교안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 그러니까 미 국방장관이 왔을 때 이 사드의 조기 배치를 약속 받으려고 쇼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어저께 뉴스에서 살펴봤죠. 그죠? 이 얘기 뭐냐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금의 박근혜 정부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럼 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먼저 왔느냐?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은 있다. 관심은 있는데 박근혜 너하고 대화할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사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백해 무익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사드라는 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게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이게 지금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말을 하면서 사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용도가 뭐예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한 대륙, 북한 대륙이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냥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예요.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있어야 된다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몰려오고 있죠. 예. 이 사드라는 건 실제로 뭘 위한, 미국을 위한 방어 시스템, 한마디로 감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들여다보는 용도로 배치하는 레이더 때문에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각 단위 분들께서 오늘 발언자 시키는 아무런 분들 오셔서 용도가 확인해서 없다. 예, 라는 거죠. 예. 오늘 발언하신 분들, 동일하신 분들 퍼포먼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집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6대 긴급 현안이라는 걸로 봐서 지금 저런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런 부분에 귀 기울여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둘 다 어느 성격이 있냐면 보수 세력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하는 면이 있는데 안 지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사드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네 안녕하세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권한 뒤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의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완전히 갖다가 막 버린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농기계 다 몰고 올라가가지고 갖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외교적인 문제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해답이라면 계속 논의하는 거예요. 계속 논의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롯데에서 그 성주의 골프장을 내주기로 했다가 그 내주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아 이게 심각하니까 다음에 또 논의하겠다. 근데 다음 논의 일정은 안 정해졌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지금 롯데가 중국에서 롯데마트 열었다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중국에서 롯데를 치는 방법은 유통업을 닫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놀라가지고 사드에 대해서 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번복은 아니야. 정확하게 번복은 아닌데 계속 재논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만 손잡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손도 잡아야 되고 미국의 손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의하는 거야. 뭐가 좋은지. 그래서 재논의가 답이야. 사드 반대가 당론이 아니라 재논의가 답이야. 한 50년 논의하다 보면 사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드 설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50년 논의하면서 그동안에 남북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육자회담을 복귀시키고 그래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집회를 한다더니 왜 또 안 할까? 예.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TV에 나오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네. 이게 사실 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보면 꼴뚜기 같이 생긴 남녀가 걸어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네. 사실 망치 부인을 방송 듣기 전에 보셨던 뭐 저렇게 생긴 게 다 있나. 저게 여자인가 남자가 궁금하실 텐데 방송을 듣고 나서 보시면 이뻐 보이는 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지금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전부 뭐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 이거 다 마음의 문제죠. 예,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꼭 산머스마 같은 망치분이 이뻐 보이는 것처럼 온 가족이 이뻐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망치부인이 뭐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
문재인을 무조건 까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망치부인 돌아오셨네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쥐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싫어. 나한테 지랄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망치부인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다. 언제나 모든 정치인을 어떻게 지지한다?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제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안 시킬 거냐? 그거 아니죠. 그죠? 지금 지지율이 50%이기 때문에 좀 쳐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교만무도해가지고 국민을 우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방 딱 무릎을 꺾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대안 있다.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런 구도로 가는 중인데 그걸 못 참고 예,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야. 어? 내 예수 믿으니까 참고 방송하는 거니까 고맙게 여겨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없다. 예, 정답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그 촛불 혁명이, 예, 이 촛불 항쟁이 뭐 탄핵 인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87년에 87년 60항쟁이나 4.19 혁명 때 우리가 끌어내리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한 다음에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그 다음에 87년 60항쟁 일으킨 다음에 노태우가 해먹고 그래서 87년 60항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죽서서 개주지 않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된다. 요런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2월 달까지는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 누가 돼도 솔직히 저한테 똑같아요. 뭐 마음으로 사랑했던 박원순 시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내게는 다 똑같아. 누가 대통령을 해도 똑같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방향 중심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누구든지 대통령을 만들려면 일단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달에는 4번에 걸쳐서 당 빼는 데 집중하자. 1단계 목표는 2월 안에 탄핵시키자. 한마디로 이사시키자. 그게 목적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벌써 어떤 논쟁이냐 하면 안녕하세요. 특검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벌써 종편은 특검 연장 반대를 들어갔어요. 예, 특검 연장 반대 공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 안에 박근혜 방을 못 빼면 특검을 유지시키는 특검을 연장하는 방법이 일단 그러니까 다음 우리의 대책이 돼야 되고 그런데 특검을 연장해봤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돼? 개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특검 연장, 두 번째는 개헌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계속 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개헌을 해서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요 협박을 계속 해줘야 쟤네들이 2월달 안에 정리한다는 거죠. 자, 2월달 안에 되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방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집회에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늘 저기 김천에서 저기 성주에서 오셨구나. 네, 성주에서 오신 세월호 유가족. 고맙습니다. 네, 좀 갈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집회 슬로건 알아요? 2월 안에 탄핵하자. 엎드른 하고 보나 몰라. 네, 엎드른 하고 보는지. 네, 2월 안에 탄핵하라가 오늘 본 집회의 슬로건이고요. 또 하나, 어저께 우리 방송 끝나고 몇 시간 안 됐는데 TV조선에서 친문 댓글 부대 김근택의 공격 이러면서 TV조선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어떤 장면 나니 유은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송 내용이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업을 하고 보란 말이야. 줄을 맞춰서 착석해 주시면 이것들이 업을 안 하고 방송을 보면서 그저
지금 방송 보고 따라서 막 유은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TV조선이 망치 보인다고 한패냐? 아니야! 그것들이 따라하는 거야! 예. 제가 2010년에 천안함 문제를 막 방송할 때 북한에서 망치 본 얘기를 그대로 베껴갖고 언론에 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치가 종북이냐? 아니야! 북한이 날 따르는 거야! 지금 TV조선이 날 따르는 거라고!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내일은 방송을 못해요. 여러분 내일은 방송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그것이 뭐 궁금하단가 뭐 이런 사람들이 취재로 온다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이 8시부터 10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하고 오늘 촛불 집회 끝내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또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할게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갈게요. 참가자분들. 네. 자, 지금 이제 저쪽에서 날 부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망치 부인이 이제 계속 많은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온지 모르겠어. 뭐 내가 싸웠던 게 뭐 노노데모도 있고 타진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참 많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내가 내일 만나보고 화요일날 방송에서 누구 때문에 취재 왔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8시 방송 없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요일 방송 안 하면 나는 평일에 생방송을 못 보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내일만 참어. 그리고 오늘 토요일날 방송 못 내잖아. 예, 오늘 저녁 8시에 집에 가는 길에 방송할게요. 아셨죠? 자, 도대체 뭐가 6대 긴급 현안인지 다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세요. 예. 자, 빨라. 야. 우리 언론노조 동지분들 오셨죠? 언론노조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우리 백남기 투쟁본부 오셨습니까? 예, 분들 같이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 오셨습니까? 네, 사진 찍으실 분 앞으로 오시고요. 기자회견을 갑시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셨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신 네트워크 네? 분들 오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예. 자, 예, 오셨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4.16 세월호 3.4 앞으로 함께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분들 오셨습니까? 저 목소리 어디서 예, 김치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대노조 공공노조 동지분들 오셨습니까? 예, 투쟁으로 대답해 주시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본사회장분들에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8년 차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제부터 퇴진행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퇴진행동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6대 긴급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춘인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입춘이래요. 그런데 추운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봄이 오는 것 같은 기분도 살짝 듭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춘이 지나면 독장군이 물러나듯 우리 투쟁의 함성이 박근혜 퇴진과 적폐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렇고요. 일단은 오늘 힘차게 오늘 행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지나가는 한국 시민들에게 오늘 지금 이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나가고 계신데요. 네네네네, 안 나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6대 적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마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운동권의 의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나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6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시키고 윤대현은 저 해결하자. 그거 연설해요? 해결하자로 대한민국 만세하고 가는데 지금 해결하자로 뒤에 원래 그쪽 사람이잖아요. 외쳐주시긴. 그러면 박근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는 똑같습니다. 퇴진하라고 그 다음에 윤대현은 해결하자. 네, 이렇게 두 여보세요. 개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 번 해주세요. 육대현은 해결하자. 육대현은 해결하자. 육대현은 해결하자. 육대현은 해결하자.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서요. 먼저 민중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요. 사람들을 계속 뒤돌아보시면서 예, 모두 사람들이 일어서 많아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나이 가신 열사들을 기리며 살인적인 물대포에 사망하신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으시기 전에 함께 힘을 위한 힘찍고 힘차게 부르고 앉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일하는 노동자,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노래, 힘을 위한 힘찍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서 계시면 시민들이 저희 모임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모두 힘드시지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깃발 드는 게 힘든 건 잘 압니다. 무대를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빠져야 되는데 말이야. 네, 그러면은 오늘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를 추린 것이 저희 주제인 6대 현안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언론 장악 방지법 처리, 성과 퇴출제 폐지, 사드 배치 저지, 한국사 국정교과서 금지가 이 6가지입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각 단위의 대표자들의 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박석은 퇴진행동 공동대표의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저자세 구조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이기에 저자세에 오늘 날이 많이 풀렸죠? 이런 날은 뭐라고 합니까? 데모하기 좋은 날 이런 거죠? 네! 탄핵하기 좋은 날 맞습니까? 네! 자, 한번 외칠까요? 탄핵하기 좋은 날! 예, 그렇습니다. 입추는 본래 봄이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봄은 오는데 지금 곳곳에 잔설이 남아있어요. 잔설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청와대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는 저자들, 그리고 또 황교안, 그리고 또 이재용, 기타 등등 아직도 저 꼬라지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소리 분분하더라도 봄은 오고야 마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박근혜 이 한 명만 쫓아내면 됩니까? 한 말입니다.
김기춘은 감옥 가 있지만 황교안, 우병우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 이 공무원자들 인적 청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와 함께 박근혜 표 나쁜 정책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정권 바꾸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표 나쁜 정책 다 쓸어야 되지만 당장 너무나 급한 과제들 6가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우선 해결하라. 작년 12월까지 우선 해결하라. 이렇게 광장에서 외쳤지만 뭐 된 게 있습니까? 뭐 더 이야기하면 작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민들이 만들어줬지만 국회에서 뭐 된 거 있습니까? 야당이 뭐 한 거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 천만촛불하면서 그 한겨울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국민들이 탄핵을 만들었지만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 귀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십시오. 6가지 세월호 진상규명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이 X 같은 일입니까? 족 같은 일입니까? 백남기 농민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장악방지법 지금 2월 말에 고용주행당들이 MBC 사장 그냥 임명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드 안녕하세요. 박지부입니다. 지금 그냥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강요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고생 많으십니다. 선거대출전이 1월달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되지 않고 그냥 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6대 긴급 방면에는 추진단위들이 이 광장 토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 며칠 전에 일부 정치인들의 사정으로 광장 토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특히 사도 저지를 위해서 성주와 김천에서 올라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6대 당면에는 반드시 해결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똑바로 해라. 야당 똑바로 해라. 두 분 다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똑바로 해라. 국회는 똑바로 해라. 야당은 똑바로 해라. 야당 똑바로 해라. 감사합니다. 어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입니다. 구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무인 로봇이 남발 오영석 엄마 건미아입니다. 앞으로는 언론들이 더 해줄 일이 많아요.
택시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불은 방수구와 백지 사이의 평면 직선거리 12.4m의 위치를 맞췄습니다. 물줄기가 닿는 부위의 벽돌이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불과 2-3초 만에 벽돌탑의 형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상식 정도 3mm 유리가 안 깨져요? 삼성 RPM을 쏘면? 압력이나 강도면에서는 어떤 거칠보다는 물이 훨씬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3mm 두께의 유리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공격 쪽에 연동차랑 왔다가 총알 가지고 밟았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중앙 먼저 해주세요.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수 잘하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송 착각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북한이 사회 몰박하고 핵 도발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가 직면한 핵 위협을 지금 상태입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시고 또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앞으로도 그것만 갑자기 안 줍시다. 예, 이제부터 그러면 한 분 한 분 6대 현안 저기 있는 순서대로는 안 할 거고요. 제가 무작위로 6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쪽집게 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단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중에서 세 번째 언론장악 방지법 이게 저는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쪽까지 쭉 많이 자세히 고민하지 않고 내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지 이런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쪽집게 가해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훌쩍
달도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아무것도 진상규명 된 거 없고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만이 우리가 모두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빠른 상체 인양과 특별조사의 협력 대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요.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유해대학과 이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원래 말이 많은 제가 시간을 많이 나눠먹으면 뒤에 분들한테 불편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가능한 한 짧게 드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꼭 드릴 말씀은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위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현황,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도 두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직면한 두어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 23일 국회에서는 새로운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말은 신속처리안건인데 11개월 동안 330일을 기다리면 법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첫 번째 특별법과 같이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이고 그렇게 강력한 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방해 의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만 했던 그러한 특조위, 그러한 특조위를 또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충분히 확보한 그러한 진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조위를 만드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의논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법안은 여당과의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여당과의 합의도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그 법안, 그 내용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기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시듯이 11개월입니다. 제가 날짜를 세워보니 아무리 늦어도 2017년 11월 17일 그때까지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17일이면 앞으로 10개월을 더 있어야 됩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신속처리안건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이 법안 그대로 더 그 기한을 당겨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예상하시듯이 그 대상,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될 대상들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입니다. 비록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월호 문제만큼은 입장이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전망이 밝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그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세월호 인양입니다. 현재 세월호 인양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경부터 인양을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하고 순조롭게 되면 4, 5월 중에는 인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 어겼고 다 속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정부에서 말하는 그 인양의 시기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켜진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 4월 5월에 선체가 인양되었을 경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특조위는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특조위 조사관들과 위원들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지금도 활동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인 권한 자체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선체를 조사해야 할, 미수습자를 수색하고 수습해야 할 그 주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에 특조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월호 참사의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조위를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또 선체의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만이라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기구가, 국민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갖고 국회와 함께 필요하면 싸우고 또 필요하면 설득하고 필요하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국에 이 문제 현안에 여러분께서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별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 앞에 있는 6대 현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것들이 왜 각각 따로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왜 저 6가지 현안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연대해서 첫 번째가 세월호 진상규명, 두 번째 백남기 특검, 세 번째 언론장악 방지법 개정, 네 번째가 성과 퇴출제 폐지, 다섯 번째가 사드 배치 저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금지. 백남기 특검 실시를 방해하는 사람들. 자, 이게 언론을 여섯 장악하기 가지 위해 긴급 현안이다. 예. 성과 퇴출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또 밀어붙이고 강행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각각입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드 배치 강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 저거 다 반대하고 다 하지 못하게 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닙니까? 저 똑같은 놈들만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놈들만 싹 쓸어버리고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선 국정과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고 서로 공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서로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개소리, 그것도 말이 통하는 놈들하고 대화하는 거고, 그것도 대화하다 보면 이 땅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놈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쓰레기들하고 그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그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번쯤은 청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번쯤은 좀 싹 쓸어버리고 딴 데 보지 말고 제발 국회 야당 딴 사람들 보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일 좀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당신들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을 촛불의 힘을 얻고 피워낼 생각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고상한 척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 못한다면 우리가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다들 너무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장악방지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주제들 중에서 한 2번째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주제 아닐까. 정확하게는 모른다. 뭔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언론 장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겠거니라고 하시지만 정확하게 모르실지도 그 디테일하게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소속의 회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퍼포먼스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언론노동조 김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몇 명 언론 자유의 적들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혼내겠습니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장악방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원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은 야당과 노조가 공영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역자들, 공범들, 언론 공범들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할머니 KBS 이사장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 사장 뽑습니다. 이 할머니 웃깁니다.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KBS 이사회 이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 여전히 자리 욕심 많습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고대영 사장 청와대에서 KBS 사장으로 받으라 그랬더니 고분고분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KBS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이인호 언론 공범이자 부역자입니다. 때리고 쫓아냅시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KBS 사장 고대영입니다. 청와대에서 내리꽂았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 할머니 이인호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고대영 내려보낼 테니까 잘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드 보도지침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정현욱 기자 이정현 녹취록에 대해서 글을 한번 발표했더니 제주도로 쫓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고심하다가 반기문 등장하니까 뉴스 화면을 도배한 사람입니다. 이런 작자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영 언론 공범이자 부역자입니다. 또 때려서 쫓아냅시다. 이제 MBC로 갑니다. 고영주 이 빨간 안경에 백발의 이 노인네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망치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생각했어요.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애국 시민들은 MBC 뉴스 박수치며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BC 뉴스 시청률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애국가가 나올 때 텔레비를 켜놓는 시청률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MBC 뉴스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 애국 시민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촛불 다 종북 좌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몰아냅시다. 고영주 밑에서 MBC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종문 녹취록, 최승원 PD, 박성재 기자 아무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 그때 그 해고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TV조선이 폭로했습니다. 정윤회 여러 차례 만났다. 헛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이야기해야죠. 고발한다고 했는데 제발 고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MBC를 자기 사유물로 만들어버린 안광한 역시 쫓아냅니다. 어디가? 예, 저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게 김기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김기춘 구속됐다고. 그래서 제가 만세 불렀습니다. 왜 만세 불러요? 제가 남이 구속됐다는데. 근데 정말 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는 법꾸라지 김기춘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해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 쥐락펴락하고 모든 배후의 비선 실장으로 음험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구속시켰으니까 그나마 한 걸음 뗀 겁니다. 구속에서 그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상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망가뜨린 김기춘도 청산합시다. 이런 자들을 청산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바로 언론장악방지법입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아까 정우택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야당과 노조가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다 물리치고 촛불 시민의 힘으로 언론 장악 방지법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단세 또 제 언론단체잖아요. 언론단체에서 제가 하나 또 들고 나왔는데요. 잠깐 끼워서 같이 언론 이야기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에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아마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편은 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에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아서 심사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방송사를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편이 지금 탄생된 지 지금 6년인데요. 7년이 되죠. 그런데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너무 안 드시죠? 가장 큰 불만이 방송사 물론 지금 KBS, MBC 정말 심각합니다. 공영 언론 정말 심각한데 이 사형 언론들 종편 너무너무 심각한데 제대로 심사만 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방송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번 3월에 있을 심사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저희는 엽서 쓰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엽서 보내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김한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TV조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박근혜 퇴출 게이트를 이끌은 것이 마치 TV조선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와 동아일보 모두 이번 박근혜 퇴출 게이트에서 한 일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권을 바꿔서 보수 정권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부딪혀서 조금 부딪히고 나니까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전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정보를 풀지 않았던 것이 TV조선입니다.
여러분 TV조선이 지금 현재 얼마나 엉망인 방송을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고 간과하시고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를 이끌었다 이렇게 착각까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계속 막말을 오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MBN에 대해서 제대로 아주 공정하게 똑바로 심사하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거 나눠드릴 테니까요. 오늘 집회 때 막 이렇게 들고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저 앞에서 예, 정권의 무자비한 물대포에 맞아서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해 9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야상당은 백남기 특검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창 가톨릭 농민의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백남기를 아십니까? 백남기는 평생을 이 땅의 국민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농사 짓다가 지금 농사 짓기 힘드니 농사 짓게 해달라고 가당년 11월 5일날 농사 짓게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물대포로서 쏴 이 폭력 정권 살인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제가 있다 그러면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였고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린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지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누구의 편인지 지금까지 국가 권력의 신여 노릇만 했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죽어가는 이후에 검찰은 또다시 백남기 농민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전체 국민 여러분들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검찰이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거원주범인 박근혜를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직접 물대포를 쏜 경찰 현직에서 떠났지만은 그 당시 경찰청장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다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은 다시는 이 땅에 힘없는 농민, 노동자, 일반 국민들이 정권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백남기 농민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인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백남기 농민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탄핵 정국에 우리 국민들의 민심, 촛불 민심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
앞으로 되려고 하는 그 정당은 반드시 6개 정선 박근혜 정권에서 이 아픔을 당하는 이 6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말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행을 강행했습니다. 한상권 한국스타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님을 모시고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덕성여대에서 한국사를 가리키고 있는 한상권입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난 1월 20일 날 국회 교문위를 통과해갖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잘 아다시피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이고 또 이걸 심의하는 소위의 위원장이 김진태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은 지금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김진태는 춘천이 지역구인데 이쪽에 계속 좀 항의 전화를 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3월이면은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가 절대 학생들 손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다시피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가 오류만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만 1,400건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합쳐서요. 그리고 고등학교만은 1,100건이 나왔습니다. 교과서 한 300페이지가 되는데 그러면 한 페이지당 3건 내지 4건의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일반 교과서 검정 교과서라면은 아예 통과될 수 없는 그야말로 오류 투성이의 불량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불량 교과서를 다음 주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갖고 거기에 시범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연구학교 지정을 2월 10일까지 마친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학교를 절대 각 지역 단위에서 신청하지 않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13개 교육감들은 아예 연구학교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구하고 울산 이런 지역은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연구학교 신청을 한 데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봄이니까 혹시 연락되시면은 대구나 울산 이쪽에 절대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국정교과서가 절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갖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운동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정신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걸로 공부하면 애들이 못 봐.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예,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사실 우리 모두 노동자잖아요. 다 먹고 사는데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제일 모르는 게 저는 성과대출제 폐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는 노동계약이란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맨날 개혁, 뭐든지 개혁한다고 하면서 진짜 모든 것을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계약으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과대출제는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철도노조에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안 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상수 공공운수위원장을 모시고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외침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이후에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황교안 권한 대행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가 재벌 뇌물의 대가로 불법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이 강제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저희 노동자들이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서울중앙지법과 또 전주지방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시기에 잠겼었는데 이번 설 명절 직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를 포함해서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취업규칙 일방 변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이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의 의로 기재부 장관이 법원에서 소송해서 정부가 진다 하더라도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계속 불이익을 주면서 성과연봉제를 강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서 지방법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 국정농단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는데 어느 기관은 성과연봉제가 시행이 되고 어느 기관은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많은 혼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우리 국회와 또 정부가 바로잡아야 될 사안이 되었습니다. 성과대출제 좀 말이 어렵죠? 국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대출제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낮으면 노동자의 목줄을 자르고 줄이는 제도입니다. 재벌과 정경련이 수건사업으로 정부에게 요청했던 제도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칼자루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재벌 보금이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바로 지난 연초에 박근혜가 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이어서 올해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고 헌정 파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벌들에게 가장 큰 수혜를 갖다주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성과연봉제의 불법 도입 강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데 삼성은 국민연금 합병 찬성으로 무려 수조 원의 이득을 얻으면서 우리 국민연금 기금에 6천억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투출제 강제 도입으로 재벌들은 얼마의 이득을 얻을까요? 얼마의 이득을 얻을까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수백 조의 이득을 얻게 되어 있고 그만큼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특검과 자기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성과투출제 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공공노동자들은 지난해 이 불법 성과투출제를 막기 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최장기 총파업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망치부인 어디냐면요.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성과투출제가 도입되면 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병원, 철도, 지하철, 가스, 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KT예요. 모든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사이로 오면 내가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 요 뒤에 무슨 여기 뭐 이상한 프랜카드 보이죠? 네. 저 파란 네모 앞쪽으로 오면 저 파란 동그라미 요거 앞쪽으로 세종문화회 그러니까 세종대왕상 스피커 그 뒤로 오면 내가 있어. 낙하산 사장에 우리 알겠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들서기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들이 저희 주변에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희 공공노동자들 올해도 힘차게 투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성과투출제는 폐기해야 되고 이제 낙하산은 공공기관에 못 내려오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되고 공공부문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 수 있도록 6가지 외워가지고 화요일날 얘기해달라래요. 청년에게 좀 더 재밌게 얘기해줄게. 진정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공용 기재부로서 지금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기재부를 해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본집회가 시작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정말 빠르게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든 부분을 따져봐도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사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사드 오늘 이야기는요.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강혜윤 교무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교무님 말씀 들으고 나서요.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투쟁위원회 예술단 공연을 오늘 마지막 공연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성주 김천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원불교 강혜윤 교무입니다. 박근혜가 엊그제 생일을 맞이해서 청와대에서 점심을 쳐드시면서 사드 배치는 잘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수구 세력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패 열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황교안 내각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가 그대 다녀가면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를 연속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사드를 연내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말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방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함께 모아져야 안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산포대에 곧바로 배치하려다가 성주 국민들에게 쫓겨서 제3지역이라고 하는 롯데 CC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김천분들이 함께 투쟁을 하고 우리 원불교가 함께 투쟁을 해서 이제 롯데가 그 부지를 곧바로 제공할 것 같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가 이사회를 통해서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CC를 제공하는 결의를 하는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사드 배치 부지를 너네가 제공하면 롯데가 어떤 기업입니까? 국민들에게 껌 팔고 과자 팔아서 재벌된 기업 아닙니까? 약점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민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에 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제가 왜 이렇게 제일 늦게 나왔냐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드 배치 한번 배치되면 가라고 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한반도에 이런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의 대선 주자 몇 명은 사드 배치는 기존의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클릭을 해가지고 다음에 대선에 당선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운 집회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그들이 다 망가뜨리고 우리는 내년 겨울에 또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촛불을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 배치 반드시 막아내고 6개 현안 즉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성주 그리고 김천 주민들과 함께 우리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 절대로 안 됩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예, 공연단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 공연 네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투쟁위원회 예술단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배치가 손에 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